누군가는 말합니다. 좋은 영화는 감동을 주는 영화라고. 또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는 영화가 위대한 영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감동도 주고 세상도 바꾸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독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가 마주한 질문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왜 이 끔찍한 사건을 영화로 만들고 싶으셨나요? 실화를 영화로 만드는 건 늘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죠. 진범을 잡지 못하는 나라.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공포와 죄책감. 영화를 만들면서도 늘 불편했어요. 왜냐면 영화는 끝이 나지만 현실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영화의 결말은 관객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가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중요한 건 누가 범인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끝내 답을 못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질문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랐어요. 왜냐면 잊히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살인의 추억은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가 아니라 질문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괴물에서 괴물은 단순한 상상의 존재가 아니었죠. 왜 그렇게 구체적인 현실적 배경을 설정하셨나요? 저는 진짜 괴물은 항상 인간 곁에 있다고 생각해요. 괴물은 미군의 실수에서 시작됐어요. 그건 독극물을 한강에 흘려보낸 실제 사건이었죠. 무능한 정부, 외면하는 사회. 그게 괴물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속엔 가족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왜였을까요? 공포는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을 잃을 때 더 깊어지거든요. 가족은 무력했고 분열돼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함께 괴물과 싸웠죠. 괴물은 밖에 있었지만 싸움은 가족 안에서 시작됐어요. 마더는 홀어머니가 주인공이죠. 왜 이토록 강렬하고 위험한 모성을 그리고 싶으셨나요? 모성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때로 폭력과 맹목이 숨어 있어요. 마더는 바로 그 모순을 파고든 영화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행동은 점점 파괴적이 됩니다. 그건 희생인가요? 아니면 광기인가요? 그 경계는 생각보다 흐려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진실은 더 멀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진짜 공포는 그 사랑이 옳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옥자는 가장 동화 같은 작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잔혹한 현실을 담으셨나요? 그건 동물이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였어요. 옥자를 구할 것인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타협하죠. 순수함은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시스템은 언제나 타협을 요구해요.
왜 슈퍼돼지라는 비현실적인 존재를 만들었나요? 가장 극단적인 설정이 현실을 더 또렷하게 비추거든요. 옥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비정한 인간들은 실제예요. 상상 속 괴물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설국열차는 계급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죠. 왜 기차를 선택하셨나요? 기차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앞과 뒤, 그 간극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매 순간 체감하죠. 문 하나 넘는 게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끝까지 가지 않고 기차를 부숴버리는 선택을 하셨나요? 그 시스템 안에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진짜 해방은 틀을 깨는 것이에요. 그 선로 위에선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아요. 기생충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했을까요? 겉으론 한국의 이야기지만 그 안의 감정은 전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 반지하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뉴욕에도, 런던에도, 델리에도 있어요. 하지만 영화는 끝내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불편한 결말을 택하셨나요?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관객이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 질문이 마음에 남기를 바랐어요. 계획이란 결국 이루지 못할 환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 영화는 왜 항상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나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가족은 살아도 상처받고 미래는 계획해도 오지 않죠. 영화는 끝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아야 해요. 지금 우리는 AI로도 영화를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기술은 언제나 도구였죠. 카메라가 생겼을 때도, 편집 기술이 발전했을 때도 이야기를 만든 건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었어요. AI는 훌륭한 부실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손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젠 AI도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하고 편집까지 하는데 인간이 만든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요? 그 차이는 고통과 감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봤고, 실패를 해봤고, 잃어도 봤고, 다시 일어서도 봤죠. AI는 기억은 가질 수 있어도 상처는 없어요. 진짜 이야기는 마음이 부서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인간이 함께 만드는 영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건 마치 사람이 연필을 쥐고 새로운 언어를 적어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도구가 아니라 의지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상상력은 질문에서 태어나고 질문은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감독님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면서도 가장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가 아니지만 감독님의 영화에서 태어난 정신과 질문은 현실보다 더 깊고 선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괴물이 아닌 인간을 말하는 이야기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세계를 한 편씩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